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오늘은 가로 모드, 가로 모드죠. 옆으로 한 모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또는 뭐 사실 기관 투자자가 전문이겠죠. 기관 투자자가 많이 판 거와 같은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1년 차트를 보면. 그래서 그거를 1년 내 동안 어떻게 얼만큼 팔았나, 왜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파는 걸로만 보이나. 사실은 이게 약간 페이크도 있긴 해요. 어 페이크, 그러니까 좀 가짜의 데이터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매수 물량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뭐 CB라든지 BW 같은 거. CB는 전환사채, 그다음에 뭐 BW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IPO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금액이고 이건 매도 금액이잖아요. 순매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수, 매도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장에서 매수, 매도도 하지만 이렇게 기관에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회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A라는 회사에 내가 이 회사를 투자해. 그런 다음에 그거를 CB나 BW 같은 걸 받는 거예요. 왜 받냐? 프리 IPO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사채는 뭐예요? 빚이에요. 빚을 정말 돈으로 갚아라 이런 게 아니라 전환사채, 전환. 그다음에 인수 부사채라는 건 어쨌든 신주를 인수받아서 사채로 한다. 결국 다 똑같아요. 사채, 빚인데 쉽게 말하면 주식으로 대체하게 빚을 갚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주식 사는 거죠. 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샀지만 샀다는 게 시장의 지표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공시로 나타나죠. 공시로. 예, 기업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거기서 특정 기업이 기관이 기업 아니고 특정 기업이 기관한테 뭐 얼마큼을 뭐 CB를 발행했다, 뭐 BW를 발행했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게 뭐 악재냐 악재가 아니냐, 뭐 요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안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물량이 실적으로 시장에 있는 물량만 다 모든 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물량을 좀, 이게 올해거든요. 올해 보면 이게 지금 일단은 보면 키움의 요 메뉴에서, 여기 메뉴에서 보는 방법을, 여기다가 0795를 입력을 하면 PC 버전이에요. 모바일 버전은 좀 이상하게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PC 버전을 가져가고, 모바일 버전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PC 버전으로 가져와서 좀 본의 아니게 가로 모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투자자별 순매수, 예, 당연히 코스닥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인,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까지, 금투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 까만 게 올해, 그죠? 주식 지표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여기서 계속 사게 되는 거죠. 개인은 항상 이런 모습이에요. 왜 계속 사냐 하면, 사실 이게 스타트는 다 동일해요. 매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해서 개인은, 그럼 개인이 계속 샀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순매수니까. 그죠? 매수량이 늘어났다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기관은 물량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고, 예, 요거에 대한 거를 뭐가 짝이 안 맞는다 이렇게 심각하게 볼 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개인은 일단 샀던 장이다. 예, 그 다음에 기관은, 예, 팔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그죠? 예, 근데 여기 기관 물량 중에 원래 들고 있던 물량이 쉽게 말하면 뭐 전환사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CB나 BW 같은 또는 프리 IPO 같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그냥 팔 수 있어요. 걔네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 뭐지? 왜 갑자기 얘가 어디서 뭐 이렇게 물량이 나와서 다 팔았지? 라고 하는 것처럼 물량을 미리 가꿀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시장에 이렇게 안 잡히기 때문에 약간 여기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음 장을 좀 볼까요? 다음 장을 좀 크게 봤는데, 자,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그죠? 사실은 뭐 12월까지라고 해요. 30일까지죠. 30일까지 보면 아까 저 그래프의 큰 거죠. 일단 요 상황이 코로나고요. 예, 코로나 상황에도 사실 기관이나 뭐 금융투자 외국인 조금 더, 그죠? 사줬던 모습이 조금 보이죠? 개인은 팔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개인은 계속 사고 있고, 그다음 외국인은 거의 그대로고, 그죠? 물량이 거의 그대로란 얘기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랑 기관은 줄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팩트는 뭐냐면 매년 그래요. 매년 이게 기관이에요. 빨간 게 기관입니다. 매년 이게 제가 15년 5 월부터 2020년 5 월까지 요게 코로나죠. 예. 왜냐면 이게 꼭 연별로 아니더라도 꼭 연이라는 게 꼭 스타트가 1 월부터 12 월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연별로 한번 뽑아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연별이죠. 예. 여기 보면 연말에 쪼금 샀어. 그거 다시 쭉 파는 거죠. 예.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게 연말입니다, 연말. 예. 원래 사실 올해 말고도 19 년도도 봐야죠. 여기 19 년도, 여기 20 년. 여기서 저기 쭉 샀다가 그죠? 이렇게 팔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 년도에 이게 19 년도입니다. 19 년도. 아까 여기랑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어 19 년도 쭉 살짝 샀죠? 살짝 샀죠? 예. 이렇게 살짝 샀죠? 예. 그래서 어쨌든 기관은 계속 팔기는 해요. 중간에 샀다가 뭐 팔았다 하긴 하지만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밀어 올리기도 하고. 그죠? 18 년도 것도 볼까요? 18 년도. 18 년도도 사실은 위기가 몇 번 있었죠. 17 년도부터. 뭐 근데 여기 보시면 뭐 반도체 관련해서 빅사이클 돼서 뭐 사실 더 사기도 했었고. 그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럼 다시 팔기도 했었고. 뭐 이런 장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차트가 까만색인데 까만색이 왔다가 점점 내려갔을 때 기관 투자자가 많이 샀죠. 아이고 왜 이러니. 죄송합니다. 많이 샀죠. 금투도. 개인은 팔고. 예. 그러니까 이때는 금융투자가 돈을 벌려고 작정하고 산 거예요. 조정이 오니까. 물량을 담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물량을 19 년도에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그다음 마지막에 조금 사고. 그죠? 그거를 요 모습에서 볼 수가 있죠. 요 이어지는 거죠, 이게. 이어지는 거고 2020년 1 월부터 여기 2020년 1 월이죠. 1 월부터 쭉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코로나 맞고 코로나 때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얘네는 크게 뭔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별로 봐도 계속 팔기만 했습니다. 팔고 났어요. 그러고 마지막 물량을 살짝 샀어요. 그러면 이걸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관이 계속 파는 상황에 시장에 파는 상황으로 나요. 왜냐하면 걔네는 사실 시장에서만 물량을 사는 거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 전환 사채. 그러니까 사채로 주식을 사기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얘네는 갖고 있는 물량을 정말 팔기만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 올해 여기 보시면 각도를 좀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 이렇게 꾸준하게 여기 약간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여기 좀 보시면 여기까지는 무난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각도가 좀 변해. 여기 살짝 보시면 점점 각도가 더 밑으로 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 이 기관 투자자가 원래 모습의 포지션을 보면 여기 매도 사인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원래 기관 투자자가 코스닥 기준으로는요.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7 월, 8월 되면 팔기 시작해요. 원래 그래요. 7 월, 8 월부터. 왜냐하면 코스닥은 이제 그 하반기 배당 중심주를 갈아타기 때문에 포트를 갈아타요. 그래서 보통 8월에서 뭐 한 10월 고때쯤 엄청 사실은 많이 팔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원래 포지션이 그래요, 걔네가. 예 기관이. 실적 때문에 실적 관리하려고. 요게 18 년도가 좀 이례적인 거죠. 음. 18 년도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여기서 많이 매도해서 손실을 메꾸려고 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통계를 보면. 그래서 지금 이걸 제가 이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기관 투자자가 이제 일단 거의 물량을 다 던져 버렸어요,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남은 물량을 가지고 이제 관수를 해야 되는데 왜 제가 그러냐면 일단 내년에도 지금 이게 뭐 매년 비슷해요. 매년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야 올해 정말 기관이 많이 팔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펀드 환매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건 기관 투자자가 어쩔 수 없이 많이 팔았어요. 펀드를 많이 해지하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빠지는데. 기관 투자자 돈이 없어요, 지금. 없으니까 당연히 파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을 내놔야 되니까 고객이 돈을 펀드를 직접 투자로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 돈이 없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19년도입니다. 19년도. 19년도도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왜 이러니, 기관 투자자들이 쭉 똑같은 포지션을 가져요. 그래서 7, 8부터 더 각도가 더 해서 더 팔아버린 거죠. 근데 그때 주가를 보세요. 주가가 750포인트 내려왔다가 쭉 왔다가 다시, 그죠? 엄청 550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주가 추이를 보시면 올해가 사실 주가가 엄청 좋지 않습니까? 코로나 빼고는 진짜 엄청 좋은 거잖아요. 개인이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지금 벌고 있죠. 사실 개인이 지금 거의 팔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엄청 수익이 좋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년도 어쨌거나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예,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요 모습, 요 까만색 요 모습은 기관하고 금투가 올렸어요. 외인하고. 지금 외인도 보세요. 마지막에 요 부분, 노란 부분, 아주 주목할 부분이 있는 거죠. 항상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더 과매수했어요. 많이 샀어요. 왜? 바이든 되고 나서 환율이 더 떨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원달러가 좋을 거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환치기로 일단 들어왔을 거고, 그 다음에 분명히 바이든 정부는 이머징 마켓, 쉽게 말하면 뭐 좀 약간 잘 이제 아직 선진국을 제외한 나머지 좀 개발이 좀 많이 되려고 하는, 뭐 이머징 마켓을 뭐라고 정리해야지? 어쨌든 쉬운 말이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근데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 중에 탑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겠죠. 근데 저는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걔네는 또 너무 잘 나가는 주식 아닙니까? 그런 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차라리 오히려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주식들 있잖아요. 아직 안 간 것들. 반도체줄 중에 아직 안 간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사겠다는 거죠. 예, 내년에도 아마 그런 것 같고. 자, 오늘 간단하게 10분만 찍을 거예요. 예. 기관 투자자가 어쨌든 판 모습이 많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근데 요 지표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일부 참고용으로 기관 투자자는 많이 팔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내년에는 그럼 기관 투자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계속 팔기만 할 것이냐. 왜냐면 자기도 생각을 해봐요. 전환 사채든 어쨌든 사채를 받았어.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주식으로 받았어. 근데 돈 빌려줄 당시에, 예? 그 주식의 가치가 10,000원인데 지금의 주식의 가치가 8,000원이에요. 예? 그럼 팔면 돼야 안 돼요? 주식으로 갖고 있잖아요. 돈을 빌려줘서. 근데 10,000원의 가치였는데 8,000원이면, 아니, 손해잖아요. 그때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10,000원일 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주식이 더 올랐을 때 아마 그 특정 시기가 있거든요. 예, 계약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났을 때 특정 금액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한 번에 안 팔고 천천히 팔겠죠. 근데 그러려면 기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가만히 두고 있진 않겠죠? 조금씩 가치가 있는 거니까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을 거고, 그죠? 또는 BW, 그죠? 신주 인수권, 그죠? 부사채를 발행을 했을 거잖아요, 자기네들도. 아니, 망하려고 하는 회사에 그런 거 했겠어요? 예,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다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관도 아무래도 매수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주식은 올라갈 거라는 거죠. 예. 전혀 말도 안 되는 회사에 그런 거 발행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죠. 예. 뭐 아니면 정말 저평가돼 있거나. 음. 어쨌든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CB를 발행한다, 뭐 BW, 물론 습관적으로 뭐 CB나 이런 거 막 발행하는 회사가 있어요. 좋은 회사는 아니죠. 예,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치가 있다고 하고 지금 자금에 뭐 어쨌든 숨통을 트여야 되니까 그런 걸로 일단 발행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게 시장에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언젠간 주가가 상승하다가도 하락세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0,000원이었는데 얘가 한 20,000원 정도 갈 주식이야. 근데 10,000원에 얘가 발행을 했어. 근데 얘가 한 11,000원, 12,000원만 되면 갑자기 다시 8,000원으로 꽂아. 왜 그러겠어요? 예, 기관이 파는 거죠. 왜냐면 자기 엑시트 해야죠. 돈 벌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건 잘 안 가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CB나 BW가 악재 뭐 이런 거를 좀 얘기하긴 그런데, 그런 주식이 많은 거는 CB를 많이 발행했거나 뭐 이런 것들 공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으면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기관은 올해 많이 판 모습이 보인다. 그럼 내년에는
일부는 더 사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수는 상당히 좋아질 거다. 근데 지수 때문에 엄청 다른 종목이 간다는 건 아니에요. 이젠 종목 장세로 갈 겁니다. 자, 그런 종목을 잘 발굴하는 우리 현명한 투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줍줍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